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6주차죠. 이번 시간은 먼저 이제 양자막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뽕나무 재배하는 거, 품종에 관한 특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동영상을 보내드렸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럼 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양잠이라고 하면 솔직히 이제 누에를 키우는 것을 과거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누에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 누에 품종 발전은 1900년까지는 재래종인 일화성 삼면잠 누에를 사육했다. 그 다음에 이게 화성이라는 말은 한번 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년까지는 일본에서 도입된 사면잠, 그 다음 일대 교잡종이 원종에 비해 사육이 쉽고 고치 수량이 많은 유리한 점이 알려지게 되어서 20년대부터 도입 교잡종이 보급되기 시작해서 25년경에는 일대 교잡종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원종 하나의 품종을 지속적으로 재배를 사육이죠. 곤충이니까 사육을 하다 보면 상당히 그 열성 행질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좋은 행질을 가진 것들끼리 교배를 합니다. 그래서 교배 조합을 짜서 F1 잡종을 만들면 좋다. 그래서 일대 교잡종으로 완전히 대체가 되었고, 1950년도에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육성된 누에 품종이 보급되어서나 60년대부터는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으로 누에 품종을 이제 선발을 해서 7, 80년대는 누에가 강건하고 고치 수량이 많은 품종 위주로 육성되었고, 90년대에 와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잠종 생산 생력형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종충을 생산하는 생력형, 그러니까 노력이 적게 드는 그러한 그죠. 이게 뭐냐 하면 한성 품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성 품종은 성이 암수가 있으면 암컷 또는 수컷 이렇게 분리해서 나오도록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성 환견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암컷이 노란 꽃이, 수컷은 흰 꽃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런 것과 그 다음에 한성 반문 품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은 무늬가 있는 누에고 수컷은 무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보시면 요 다음에 나오니까 우선에는 그냥 개념만 이해를 합니다. 그림은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그리고 또 꼬치를 안 짓는 게 있어요. 이것은 나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청하초 생산. 여러분들 동청하초 알죠? 그죠? 겨울동, 충, 겨울에 충이고, 여름에는 풀, 동청하초, 저쪽에 어디고, 거기, 여러분 다큐멘터리 나온 거 봤죠? 그죠? 중국하고 어디고, 국경선에서 1kg에 4천만원, 3천만원 하는 거. 안 봤어? 다큐멘터리 이거 나와. 내가 제목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 나온 게 동청하초예요. 동청하초를 캐가지고 그걸 판매를 한다, 이 말. 그게, 그쪽에서는 지금 뭘로 활용이 되냐 하면은, 전시왕이 찾던 완전히 이제 불로초격으로 활용이 될 정도예요. 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미를 활용을 해서 동청하초 만드는 것까지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자, 그게 이제 동청하초입니다. 그건 나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껍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껍질이 없다는 게 아니고, 꼬치를 짓지 않으니까, 요 상태로 이제, 누에나 또는 누에를 먹이로 해서 이제 소위, 버섯균이 자라게 하는 그 얘기입니다. 누에가 갯물질, 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옷감 짜는 거, 꼬치를 말하죠. 생산할 경우에는 첫째 바이러스 저항성 품종, 그리고 불량 환경에 관한 저항성, 그리고 새섬도 장사형, 이 가늘고 긴 거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극태섬, 섬시한 걸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양한 색깔을 가진 것. 그러니까 과거에는 화이트, 흰색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노란색에서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는 걸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쌍꼬치, 쌍은 두 개가
한 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장사장, 길이가 긴 것, 그 다음 명견품, 면 만들 수 있는 실크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 그런데 견물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내가 이제 옷감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대충체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 누에 혈당 강화제 생산용인데 누에 꼬치를 안 짓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누에 자체가 이제 혈당 강화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누에를 먹으면 괜찮다 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용, 그리고 식용 품종, 그리고 누에 핵 다각제 바이러스를 이용한 인터페론 생산 등 생명공학 관련의 품종이 적합한 다기능성, 멀티펑션이죠, 그죠? 누에 품종의 육성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양잠 산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위 실크만 생산하는 데서 또 실크 생산하고 남은 거는 단백질 보충제로 많이 썼죠. 그러니까 번데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단백질이 없을 때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것은 혈당 강화제라든지 그 약용 또는 식용, 그리고 인터페론 생산하는 생명공학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방향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4주, 7주 차죠. 이제 9주 차로 갑니다. 자, 그러면 자, 누에에 있어서 이제 누에 장려 품종이 있는데, 장려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한 행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그 농가에서 사육을 하세요라고 권하는 걸 장려 품종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사육 시기에 따라 요구되는 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봄에 기르는 것을 봄누에, 보통 5월달에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봄누에 때는 기상 조건과 뽕잎의 질이 누에 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꽃이 질이 가장 좋은 게 봄누에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꽃이 질이 가장 좋은 품종은 하면은 봄누에 품종,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 가을 누에 때는 사육 환경이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은 새싹이, 새순이, 새잎이, 새란 유라는 거죠. 새로운 것이 나올 때는 아주 파릇파릇하게 보드랍게 나오니까 품질이 좋아요. 근데 이제 6월 꼬치를 우리가 꼬치란다. 그 열매를 수확하고 나서 다시 예치를 해요. 자르거나. 그러니까 뽕잎을 우리가 누에를 먹일 때는 잎을 따서 먹이는 경우도 있고, 가지치기로 해서 먹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지를 치면 다시 거기서 이제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나 가을에 먹이는 것은 한번 예치하고 난 데서 자라기 때문에 품질이 많이 떨어져. 그리고 또 하나는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죠. 또 고온이죠. 그러니까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이게 품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병 발생도 많다. 가을에 되면은 이게 잎이 보들보들해야 되는데 보들보들하지 않고 딱딱해. 그러니까 누에가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섭식 양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품질이 저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보면 되고, 그 2001년에는 현재 봄누에 7품종, 그리고 여름 가을누에 4품종, 봄, 가을 겸용 2품종 해서 총 13품종이 장려 품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 품종이 더 등록이 되어서 조금 다변화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74년도 사성잠이 있었고, 그 다음에 83년도 백옥잠, 그리고 86년도에는 대성잠이 있다.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4년도에 지정된 세광잠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늘다는 얘기입니다. 누에 유충은 강건하는 꽃이 한 개 무게가 가벼워서 수량은 낮지만 섬도 실의 굵기가 가늘다. 자, 2.3이 데니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램당 길이를 말합니다. 길이 단위죠. 이건 실 길이가 길어서, 그러니까 꽃이 하나에 1685m면 엄청나게 길죠. 1.6km 같으면 엄청나게 길잖아, 꽃이 하나에, 그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품종 육성이 되기 전에는 어땠냐면은 보통 800m, 600m 이랬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품종이 육성됨에 따라서 2배 이상 이렇게 길어졌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길기만 하면 좋느냐? 그러니까 가는 세장형으로 가늘면 다 좋느냐? 근데 가늘다는 것은 장점은 뭐냐면 아주 섬세하게 직조할 때, 그 면을 짤 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지만 가늘면은 잘 끊어져. 잘 끊어지기 때문에 이거 잘 끊어지지 않는 좀 단단한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새섬 강도라 그래요. 스트렝스. 이 스트렝스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여성용 고급 의류 제조에 적합한 특수 품종이다. 그래서 특수 견직물 생산을 위한 가는 실을 생산하는 품종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거목자은 애누에, 애누에는 어린 누에입니다. 애누에 인공사료 적합성 품종으로 강건 다수성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품종이다. 강건, 스트롱한 수량이 많이 나는 이러한 특성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95년도에 지정된 황원잠이라고 하는 것은 황색을 띠는 거죠. 그죠? 고치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성 황견입니다. 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성의 황색 견을, 고치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암컷은 노란 고치를 짓고 수컷은 그냥 흰 고치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하기 아주 좋죠. 암컷인지 수컷인지, 그죠? 고치 색으로 암수 구분 실캐기가 가능하며 고급사 제조가 가능하다. 그래서 보급종을 만들 때 암수 감별 노력이 기존 방법인 성징, 그러니까 나타나는 형정이죠. 암컷이냐 수컷이냐 특징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래서 노력이 27% 절감되더라. 그래서 잠종 생산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품종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리 얘기하니까 재미없죠. 그럼 한번 보면 돼요. 자, 이거예요. 황견, 황색을 띠죠. 고치가 황색을 띠는 거예요. 황색 띠니까 이게 요거 암컷이고 수컷이고 바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암수로 구분하기가 쉽고, 나는 직조할 때, 그러니까 실컷 비단을 만들겠다 할 때 나는 황색을 쓰겠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흰색을 넣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는데, 요즘 어디까지가 있냐 하면 먹이 있잖아요, 먹이. 그러니까 5령, 3령 때부터 이제 얘가 집 지을 준비를 하잖아. 그때 이제 먹이를 뭘 먹이느냐 하면 색깔이 있는 거, 칼라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실을 토할 때 칼라 실을 토해내. 그 황색이 뿐만이 아닌 다른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요. 그걸 이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만들어서 특허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어땠냐면, 과거에는 우리 여기 상평동 여기가 실크의 명산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크 짤 때 인공 물감 있잖아요. 인공 물감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배 짜는데 물감 들이는데 보면 폐수가 엄청 나오는데 보면 상당히 좀 케미칼 오염 많이 되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해결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그만큼 발전해 있다. 그 다음에 한성 반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한번 보세요. 얘는 우측에 있는 것은 밋밋하게 그냥 하얗죠, 그죠? 근데 좌측에 있는 것은 여기 초생달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암수 구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암컷이고 오른쪽이 수컷이다. 그래서 동물들은, 이 곤충들은 거의가 좀 예쁘고 뭐 색깔 내고 하는 것은 거의가 뭐다? 암컷이에요. 수컷은 좀 그런데, 이 곤충은 그래요. 그런데 새나 조류죠. 조류나 또 일반 동물들은 어떠냐 하면 수컷이 더 예뻐,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꿩 같은 거, 닭 같은 거 이런 분들 보면 장기라고 하죠. 수컷 꿩은 꿩이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은. 꿩 같은 경우는 엄청 예뻐요. 꿩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조류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군뱅이는 그럼 어떠냐? 군뱅이는 아무 수로 구분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 그 성충이 됐을 때 구분이 되죠. 어쨌든 이런 특징, 한쪽 성의 반문 형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 용어를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한성 한쪽 성에 그 암컷이든 수컷이든 성에 흑난 흑색을 띠는 게 있다. 그는 흑색이 암컷이에요. 이제 구분할 때 암수 예를 들어서 교배 조합을 짤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암수 예를 들어서 내가 분리해서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색깔별로 분리를 하면 되죠. 요즘 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색미는 자동으로 리딩을 해서 색깔 있는 걸 착착 걸러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산업이 발전하면 자동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잠 산업이 영 침체기이기 때문에 뭐 기술은 개발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다음 요거 한번 보시면 그림 4에 보시면 요게 이제 정상적인 꽃이죠. 그죠? 근데 그죠? 그 다음 요거는 어때? 요거는 요 꽃이어서 요렇게 이제 지어져 가는 거고, 근데 우측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껍질이 없어요. 이렇게 벗어진 상태. 그건 나용이라 그러죠.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동청화초를 한다 하면은 균을 어디다 주입하나요? 얘 먹이로도 주입을 하고, 아니면은 실제 침을 놓아서 이렇게 안에 균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동청화초 균을. 그건 버섯이죠. 버섯균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버섯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초라. 여름에 풀이 되는 거예요. 풀이 아니고 버섯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자라죠.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을 하니까 혈압 강화, 혈당 뭐 여러 군데 너무 효능이 좋더라 해서 지금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요걸 지금 설명한 게 요 위에 겁니다. 요거 다 나오는 거예요. 2001년에 하초잠 가는 건 누에 꽃이 안 짓고, 번데기 생산량이 20% 많고, 누에 동청하초 생산할 때 이런 노력 34% 절감하고, 혈당 강화제 생산, 인터페론 및 유용물질 생산, 이런데 유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품종을, 우리 장려 품종을 이렇게 리스트업 해놨어요. 요거는 뭐 다 기억하라는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하초잠하고 골든 실크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게 이제 백옥잠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육성은 이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가원이라고 그러죠. 잠사곤충과가 있어요. 그 안에 거기서 이제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장려 지정 연도는 83년이고 이렇게 2001년, 2006년이죠, 그죠? 그리고 장려 잠기라고 하는 것은 기르는 시기 봄, 가을 이 말입니다. 요거는 여름용이고 이렇게 하죠. 요거는 하초잠은 가을용이고 골든 실크는 봄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보시면 백옥잠 같은 경우 인공사료적 품종, 인공사료를 먹이는데 적당한 품종이고, 다수견이라고 하는 것은 실크가 많이 생산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다사량, 그 다음에 하초잠 같은 8번 보면 꼬치를 안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용이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골든 실크는 황색을 생산하는 것이다. 여기 품종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누의 사육 시기에 관해서 이제 가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봄 누에, 여름 누에, 가을 누에, 겸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보통 이제 누에를 사육을 했었습니다. 봄 누에 때는 5월 중하순이 시작하고, 여름 누에는 7월 중순, 가을 초가을 누에 때는 8월 중순, 가을 누에는 8월 하순, 늦가을 누에 때는 9월 상순이 시작한다. 대충 시기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이 중에서 누에 꽃이 수량을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그 농촌진흥청의 농업연구사를 채용을 합니다. 잠사 분야 그런 거 할 때는 이거 다 정확하게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중에서 누에 꽃이 수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누에 대개는 봄이 가장 좋다, 그죠? 수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가을, 늦가을, 초가을, 여름이 가장 안 좋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여름과 초가을에는 장마철과 잦은 비로 상대 습도가 너무 높아서 큰 누에 생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누에 병 발생도 많다.
따라서 대규모 양잡 농가의 경우는 노력 분산과 더불어 누이 대기를 안정시키는 봄누이 때 10에서 15일 간격을 위해 가을누이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예식 나누어 연사회 누이를 키우기도 한다. 그래서 아까 연사회 화용이란 말이 나왔죠. 여기 보면 사성잠 하는 거죠. 1년에 4번 키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름 가을 누이의 품종의 특징을 이제 한번 보면 누이의 실용 형질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누이가 강해야 된다. 강건성 그리고 꽃이 질 이것으로 나눌 수 있고, 강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제대로 지어서 정상적인 번데기가 되는 비율, 이것을 화용 비율, 요 개념 알아야 됩니다. 화용 비율이 뭐냐? 요게 누이가 정상적인 번데기가 되는 비율을 화용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꽃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한 개 무게, 전견중이라고 합니다. 꽃이 하나의 무게, 그리고 꽃이 청의 무게, 이것은 견청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꼬치가 있다. 그러면 요거에 전체 무게가 있고, 요 전체 무게라고 하는 것은 안에 번데기 무게까지 포함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실크죠. 그러니까 꼬치의 무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게 가장 핵심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꼬치 청무게, 견청중이라고 방금 얘기한 거. 그 다음에 꼬치 청 비율, 그러니까 꼬치가 되는 청의 비율, 전체 중에서 비율이 몇 프로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견청 비율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꽃이 전체의 무게고, 이것은 꽃이의 무게고, 꽃이 안에 안에 번데기를 제외한 순 이제 청만 말하는 것을, 이것은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꽃이 청 비율 전체 무게에서. 불행에도 이 두 형질은 역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이죠. 왜냐하면 전체 무게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꽃이 청 무게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꽃이 청 비율이 줄어들거나 하는 그러한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화용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꽃이 질이 낮고, 꽃이 질을 높게 선발하면 누이의 사육 일수가 길어지면서 그만큼 화용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죠? 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여름 가을 누이의 품종은 봄 누이 품종보다 꽃이 질은 다소 낮더라도 고온 다섯과 봄 누이 때보다 불량한 뽕잎의 저항성을 가진 품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결국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여름 가을 누이의 품종은 유충이 강건해서 불량 환경하에서도 화용 비율이 높으면서 가급적 수량이 많고 좋은 품종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저항성은 몇 가지 지표로 구분된다. 그 지표는 요겁니다. 요약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화용 비율이 높아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화용 비율, 즉 번데기가 되는 비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조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사육 전에 철저한 소독과 사육 중의 누이의 병 예방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곤충을 사육하는 시설에 가면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출입을 제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데서 하면은 그 균을 항시 이 몸에, 옷에 이런데 또는 머리카락이나 손에 이렇게 가지고 다닐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축산에서 병 발생하면은 완전히 차량 통제하고 바퀴 전부 소독하고 있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구역적으로 막는 것이고, 이 곤충 사육은 이제 그 가정, 사육장에 하나는 거예요. 지금 대규모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이 부족하거나 사육시설이 좋지 못한 농가의 경우는 유충이 별로 좀 안 좋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초보 그 농부 입장에서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럽니다. 비용이 좀 적게 드는 쪽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누에도 가장 선호하는 게 봄누에 봄에 피는 뽕잎을 가장 선호를 하는데 이게 이제 비용을 줄이려고 여름에는 잎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그걸 또 품질은 낮지만 그걸 많이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름에는 또 병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보 농꾼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너무 싼 거 찾다가 문제가 많이 되죠. 그런데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안 하고 비용이 처음에는 조금 들더라도 단단하게 약물게 완벽하게 가져가는 것이 프로입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일반 작물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한 사육장에 이게 내가 잠실이다 아니면 군뱅이 사육장이다 해서 내가 진행을 하고 있어. 지금 사육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1년에 이제 누에 같은 경우는 최대 4번까지 사육을 하잖아요. 그죠? 4세대 돌리는데 군뱅이는 보통 2세대, 3세대 이렇게 돌리거든요. 근데 한 번 만약에 감염이 됐다. 감염이 된다는 것은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균이 집단적으로 많이 와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내가 강해도 좀 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균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강하면, 그러니까 누에 자체가 아주 스트롱하면은 얘가 균이 조금 있더라도 병에 안 걸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공조 시스템이란 걸 구축을 해요. 공조 시스템이 뭐냐 하면 안에 이제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 인근에 공장지대 인근에 예를 들어서 사육을 하겠다 하면 거기서 이제 바람에 의해서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몰려와요. 그러면 이게 그냥 창문 열어서 또 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다 보면 오염된 물질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것도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기 필터 있죠. 그걸 뭐 에어 클리너, 그걸 뭐라 그러지?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저기서 들어올 때 공기청정기를 거친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도매 산골 청정 지역에서 사육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중에 이제 공기가 첫 번째고, 그 다음 온도, 그 다음 습도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도 필요로 해요. 왜 그러냐면 빛이 아예 없는 경우는 얘들이 강건하게 자라지를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빛을 조사를 해주면 얘들이 아주 강건하게 자랍니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빛을 이제 예를 들어서 LED를 설치를 한다 아니면 백일등을 설치한다, 그거에 따라서 얘가 사육 정도, 스트롱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공조 시스템을 프로들은 반드시 공조 시스템을 합니다. 근데 일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막 그거 안 하고 그냥 대충 해버리거든요. 그럼 대충 하다 보면 한 번 감염되면은 그 전체가 감염이 다 돼버려요. 그래서 뭐 1년 농사뿐만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그 균이 소독이 잘 안 돼요. 다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살균제, 살충제를 막 뿌립니다. 혼데 뿌리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훈정제 있죠. 훈정제를 뭐 써서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그건 망하는 농사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 완벽히 공조 시스템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다, 오래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 기업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 주문이 매월 예를 들어서 1톤씩 공급해 주세요라고 했어. 근데 내가 이 누에가 병에 들었다 또는 군뱅이가 병에 들었다, 병 걸렸다 하면 생산 안 돼. 생산 안 되면 어때요? 약속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에 발생합니다. 봉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처럼 바깥에서 벼나 보리나 밀처럼 뭐 약간 병 들었다 하면 약 치는 정도,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겠다 하면은 그냥 하면 절대 안 돼요. 교육을 완벽히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2학기 때란다. 중간고사 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2학기 때는 투에서는 완전히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 짜는 거 하고 아주 심층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아주 심층적으로 잘 하는 학생이 있고, 그냥 수업 듣고 시험만 치고 그냥 잊어버리는 학생들은 그냥 소위 껍데기만 갖고 이렇게 만날 얘기하거든요. 그럼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투어에서는 완전 심층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직접 짜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뭐 요거는 그거고, 예방이 2주고 치료는 못합니다. 누에도 그렇고 모든 그 유충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발생하면 뭐 에이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치료가 안 돼요. 절대 예방을 해야 되지 치료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새로운 장려 품종이 지정될 때는 사육 온도가 30도씨, 습도가 90%가 넘는 극단히 불량 환경 또는 수년 동안 질소질 비료만 정상의 2배 이상 준 불량봉으로 누에를 쳐서 그 결과로 유충의 강건성의 정도를 평가한다. 그래서 아주 악조건 하에서 먹이도 그렇고 습도도 되게 높이고 온도도 30도 이상에서 불량 환경에서 얘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품종이 야 여기서도 살아남는다 하면은 얘가 조금 우리가 실제 사육할 때 악조건이 봉착했을 때도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가려낸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그 예를 들어서 UDT하고 또 특수 군인 선발할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모든 테스트 다 하죠? 다 하잖아. 테스트 다 해서 선발하잖아. 처음에 체력 훈련, 그 다음에 뭐, 그거 있잖아. 포복, 그 다음에 사격, 뭐 모든 걸 다 하죠. 그래서 그런 걸 테스트해서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우수한 품종, 우수한 행제를 가진 것만 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하자가 없다. 만약에 악조건에 놓이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